안녕하세요. 수능 경찰대학 사관학교 영어 박명규 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워밍업으로 4쪽에 있는 두 문제하고 5쪽에 있는 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문제풀이에 앞서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짧은 시간 동안 해봅시다. 첫째, 스텝 1. 문장 삽입에서 말이죠. 첫 번째, 박스 안 주어진 문장을 먼저 읽고 개략적인 내용을 파악함과 동시에 명시적 시그널을 찾는다. 명시적 시그널이라는 것은 반복어구와 연결사입니다. 두 번째,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세 번째, 1번을 보류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심 내용을 머릿속에 두고 흐름이 부자연스럽거나 단절되는 위치를 파악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절되는 위치가 과연 맞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박스 안 주어진 문장의 시그널과 앞문장에 있는 시그널을 비교하고 내용도 확인한다. 그 다음에 박스 안 주어진 문장에는 시그널과 뒷문장에 있는 시그널을 확인하고 비교해서 확인하고 내용도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다시 말하면 명시적 시그널이 없으면, 그렇죠? 내용상 연결, 즉 A 대 B의 두 개짜리 비교 구조, 토끼 대 거북이, 자연 대 인간, 텃세 대 철새 등등을 찾는다. 이해 가십니까? 2014년 2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안 주어진 문장을 읽으면서 명시적 시그널과 내용을 파악해 봅니다. 자, 부사절이 있군요. 일단 그렇죠? 자, 그것이 그랬을 때에 피어스는 즉시 택시를 타고서는 그 지역에 있는 지방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요청했습니다. 한 수사관에게 조사해 줄 것을. 자, 보십니다. 명시적 시그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보시면 it이 무엇일까? 그러면 it 앞에는 뭐가 와 있을까요? 아마도 더 플러스 명사가 와 있겠지요. did는 대동사인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캡이 있네요. 그러면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뒤에라면 the cap이 있겠지요. 그 다음에 더 명사가 있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문장은 it이 있겠죠. 만일 그 명사를 받는다면. 그리고 디텍티브가 있네요. 그렇죠? 한 수사관.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그 다음에 문장에서 디텍티브를 받는다면 the detective이겠지요. 이렇게 명시적 단서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박스 아래 제시문을 차례차례 보도록 합시다. 자, 1879년 6월에 미국의 철학자 겸 과학자인 찰스 샌더스 피어스는 증기선을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보스턴에서 뉴욕까지. 부사절이 있군요. 그렇죠? 부사절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의 금시계가 도난을 당했습니다. 그의 전용방에서. 됐습니까? 자, 피어스는 그 도난 사실을 보고했고 그리고 주장했습니다. 명사절이 있군요. 여기까지. 그렇죠? 대디아를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배의 각 구성원이, 즉 배 탄 사람은 누구나 다 뭡니까? 갑판에 서야 할 것이라고. 그리고는 1번 보류하라고 그랬지요. 그리고는 이제 읽어갑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하지만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즉 발견하지 못했다. 그 말이죠. 용의자를. 그리고는 잠시 산책한 이후에 잠시 몇 걸음을 좀 뛰고 나서 그는 어떤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이 문장이 좀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명사절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명사절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부사절입니다. 양보를 나타내요. 그렇죠? perpetrate, 어려운 단어입니다. 범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범인이 누구일까를 맞춰보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비록 그는 그의 의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어스는 자신을 가지고 그 용의자에게 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용의자는 허세를 부리고서는 그 혐의를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논리적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얘를 수식하는군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전혀 없었다. 그리고는 이제 부사절이군요. 그렇죠? 그리고는 그 배가 마침내 멈추어 갑판에 섰습니다. 자, 부사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가봅시다. 자, 그 수사관은 피어스의 시계를 전당포에서 그 다음날 발견했습니다. 하하, 여기가 글의 흐름이 단절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갑자기 수사관이 나오고요. 피어스의 시계가 나오고 전당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나옵니다. 따라서 4번이 이 박스 안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문장에 있는 단서 시그널과 이 박스 안 주어진 문장에 있는 시그널을 찾아가 봅니다. 자, 보면 더 ship이 있네요. 더 플러스 명사. 그러면 is로 바뀌었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doct라고 하는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 있네요. 그걸 받으면 did라는 대동사로 바뀌었지요. 되겠습니까? 그럼 4번이라는 것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 4번 뒷문장을 보시면 더 플러스 디텍티브가 있어요. 하하, 박스 안에 디텍티브가 있어요.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디텍티브, 더 디텍티브. 그렇죠? The ship it, knocked did. 완벽히 되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인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도 가봅시다. 그리고는 피어스는 그 주인에게 그 사람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를 수식하지요. 그리고는 피어스는 그 주인에게 그것을 전당포에 맡긴 사람을 좀 이렇게 설명해 보라고 인상착의를 얘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어스에 따르면 그 전당포 주인은 그 용의자를 너무나도 그래피컬리,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소에 걸리는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절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를 보면 문장이 좀 어렵습니다. 얘는 얘 뒤에 오는 동격의 명사절입니다. 원래는 요 자리에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그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용의자였다라고 하는 어떠한 의심도 가능하지 않았다. 즉, 그 사람이 틀림없이 내 용의자였다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되겠습니까? 정답 4번이었습니다. 2015년 2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안 주어진 문장에 rather라고 하는 역접을 나타내는 연결사로 시작하는군요. 이 대단히 중요한 거지요. rather, 오히려. 자, 오히려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점점 더 균질화되어 가고 있다. 균질화가 되고 같은 것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 말이지요. 그러한 대중문화를 의 상승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언더리튼, 어려운 단어지요. 인수되다, 그런 말입니다. 서양의 문화산업에 의해서 인수된 그러한 점점 더 균질화되어 가고 있는 대중문화의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파악해 봅시다.
이 부분이 내용적으로 주목할 분야 같아요. 그죠? 부분 이해가시죠? 오히려 우리는 다시 점점 더 균질화되어 가고 있는 대중문화의 상승, 대중문화가 늘어가고 있다는 걸 목격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문화산업에 의해서 인수가 되어서. 자, 가봅니다. 자, 세계화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닮게 할까요? 아니면 더 다르게 할까요? 이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형용사 구가 돼가지고 얘를 수식합니다. 뭡니까? 문화적 세계화라고 하는 주제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고 있는, 제시되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한 그룹의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뭘 주장합니까? 이하를 명사절이군요. 그렇죠? 전자가 불행이도 사실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전자는 뭘까요? 이 전자는 점점 더 사람들이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봤더니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명사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형용사절이 돼가지고 대신 관계대명사입니다. 얘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세계의 현존하는 문화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문화적 무지개 쪽으로, 무지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됐습니까? 자, 우리 레더 하면 우리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죠. 뭡니까? 앞에서 우리 이론 공부를 할 적에 이 부분입니다. 보이십니까? 역접의 연결사 레더가 있다. 그러면 앞 문장에 not이나 never나 nothing이 온다. 기억나시죠?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신 사람이 있다면 여기 와서 복습을 하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자, not rather. 기억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아니겠는가 라고 한번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문장을 보면 앞문장이 결적인 단서가 not이 있어서 rather가 이 자리에 온다라고 이제 추론을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뒤를 봅니다. 그럼 이 뒤에 문장의 내용은 명시적 단서가 없다 하면 아마 이런 내용이 올 것이에요. 뭐라고요? 서양의 문화산업에 의해서 인수된 점점 더 균질화되어 가고 있는 대중문화가 늘어가고 있다. 그 점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자, 그러면 과연 그런가 한번 볼까요? 그들의 해석의 증거로서 이 사람들은 지적을 합니다. 가리킵니다. 가리키는 대상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 둘, 그리고 and에 의해서 셋.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셋을 지적하네요.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있는 아마존에 사는 인디언들. 그 다음에 얀키의 야구 모자를 구매하는 남부 사하라 사막의 주민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라말라 중심가에서 시카고 불스의 운동복, 땀복을 아주 당당하게 자랑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젊은이들. 하하,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지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가봅시다. 문장이 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규의 목적어인 명사절이고요. 그 다음에 refer to A as B입니다. A를 B로 간주하다, 뭐 이런 뜻이죠. A를 B로 간주하다. 그럼 보실까요? 자, 봅니다.
이 문화적 균질 이론의 주장자들은 앵글로 아메리칸의 가치와 그들의 소비재의 확산을 세계의 미국화다라고 간주하면서 이 세계적인 문화의 균질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디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서양의 이 규범과 삶의 방식이 보다 더 취약한 문화를 압도하고 있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그죠?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문화적 제국주의의 힘에 저항하는 몇몇 나라들의 심각한 시도가 있었지만 미국의 대중문화의 확산은 멈출 수 없는 듯이 보여집니다. 글의 흐름이 아주 깔끔하게 쓰여져 있죠. 정답 3번이었습니다. 2017년 27번입니다. 박산 주어진 문장을 봅시다. 옛. 뭡니까? 옛. 우리 공부한 거 한번 다시 가볼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연결사에서 역접 중에 옛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거 옛을 말이죠. 대부분의 친구들은 아직이라고 합니다. 그 아직은 부사예요. 다시 rather, but, however, yet.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역접의 연결사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뒤가 대조된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나 국가들은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상품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나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은 뭘까요? 제한하지 않고 자유스럽게, 아마도 자유스럽게 수출과 수입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얘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첫 문장입니다. 그리고 가봅시다. 자, 여기가 형용사절이 있습니다. 얘를 수식하는 것 같군요. 그렇죠? 자, 보세요. 크고 작은 다른 나라의 회사들과 사업을 하는 크고 작은 아주 많은 수의 회사들이 있는데 그게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일부 회사들은 외국에 있는 회사들에게 물건을 팝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들은 전 세계에서 물건을 사들입니다. 그들이 국가 내부로 수입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들이 국경선을 가로질러, 즉 다른 나라에서 물건들을 사든 팔든 간에 이러한 그 회사들은 모두 국제 무역의 크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를 수식합니다. 뭡니까? 세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러한 국제 무역의 크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론적으로 보면 국제 무역이라고 한 것은 모든 점에서 as가 있네요. 논리적이고 가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캘리포니아와 워싱턴과 같은 그러한 주 사이의 어떤 무역만큼. 자, 보시면 그런데 3번 이하를 보면 지금 얘기가 뭐예요? 중심 내용이 자유무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결사죠. 예시를 나타낸 2000년대 초반에는 미국은
멕시코산 신선한 토마토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여기까지 원인을 나타낸 부사절이지요. 그것들이 뭡니까? 그것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토마토의 가격 수준을 낮췄기 때문에 그 흐름이 완전히 바뀌지요.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 아닐까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그 흐름이 여기서부터 부자연스럽잖아요. 이 앞에 내용은 뭐예요? 자유무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선 무역을 제한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보십니다.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자, 박스 안 주어진 문장을 봅시다. 그러나 국가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상품들의 수입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제한한다 그랬어요. 제한한다 하고 여기 제한한다 하고 글의 흐름이 같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다시. 그러나 국가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은 멕시코산 신선한 토마토의 수입을 제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국내산, 즉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토마토의 가격의 수준을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이하를 보시면 자, 그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또 제한이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3번이 이미 명백하지요? 자, 정답은 확인했고 우리는 이제 또 가봅시다. 그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국제 무역은 거의 끊임없이 2차 세계대전 이래로 증가해 왔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가봅니다. 쭉 가시면 문장이 좀 복잡해요. 자,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예를 수식해요.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하고 and라는 등의 접속사에서 이게 병치 구조로 연결돼 있어요. 문장 구조가요. 그리고 보시면 그 선진국의 대부분 많은 나라들은 뭡니까? 그 무역의 협정에 조인을 했어요. 사인을 했어요. 의도가 있었는데 어떤 의도냐면 국제 무역에 있어서의 그 문제를 제거하고 그러면서 또 그 후진국들이 국제 무역에 참여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을 둔 두 가지 목적으로 의도된 무역협정에 조인을 했습니다. 정답 3번. 그렇죠? 2021년 34번입니다. 2점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however라고 하는 연결사가 바로 보이네요. 역접의 연결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인문주의자들의 노력과 유산은 항상 늘 인정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응당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철학과 과학의 역사가들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에 이제 명백한 그 시그널이 있지요. 그 인문주의자들. 그럼 앞에 인문주의자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여기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당연히 인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내용적으로 보면 노력과 유산이라니 그 인문주의자들의 그러면 그 인문주의자들의 노력과 어떤 유산이 이 앞문장에 나올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첫 문장입니다.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되겠습니까? 서양의 문명에서 가장 혁신적인 시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 순수 예술과 문학의 새로운 표현의 어떤 파도가, 물결이 이탈리아에서 번성을 해서 점차로 유럽 전역으로 퍼져갔습니다. 르네상스 얘기를 하고 있군요. 중심 내용이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자, 역사가들에 의해서 인문주의라고 불리워지는 강한, 여기 뜻이 있습니다. 문헌학적 강조를 두고 있는 새로운 방식이 또한 역시 학계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자, 피컨더트는 밑에 있습니다. 풍요로움, 그런 뜻이지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형용사절이 있습니다. 길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계속정지법의 형용사절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뭡니까? 얘를 수식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얘는 요 그리스와 라틴어, 그죠? 로 수식을 하고 요 고대 문학적 어떤 유산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르네상스의 그 지적인 풍요로움은 확실시 되었습니다. 인문주의자들의 강력한 활동에 의해서. 그 인문주의자이 누구냐면 대체로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되어 있으면서 지금까지는 거의 읽혀지지 않았거나 중세 세계에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 고대 문헌학적 어떤 유산을 수집하고 편집하고 해석하고 출판을 하는데 종사했었던 그런 인문주의자들의 왕성한 대단한 풍요로움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에 보면 또 형용사들이 있어요. 얘가 이제 얘를 수식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돈니 버돌소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인문주의자들은 활동적이었습니다. 이 새로 발견된 문헌을 해독하고 해석하는데 적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활동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까? 그들이 고대 문헌에서 발견한 사상과 주제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독창적인 글을 문헌을 생산하는데도 또한 활동적이었습니다. 좀 어렵네요. 그죠? 자,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르네상스의 인문주의 문화는 서양의 지성사에서 아주 대단한 획기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뭡니까? 인문주의가 자연철학의 발전에 미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한 완벽한 연구를. 자, 지금 잘 보세요. 5번 앞까지는 뭡니까? 인문주의자들의 어떤 활동을 적극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완벽한 연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전히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소 마이너스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자, 그러나 그러한 인문주의자들의 노력과 전통은 항상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다. 맥을 같이 하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아니겠는가, 다시 5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의심을 해보고, 자, 5번 이 박스 안 주어진 문장에 있는 시그널과, 그렇죠? 앞에 있는 시그널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러한 인문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인문주의자들. 그러면 앞에 인문주의자가 많이 나오겠죠? 한번 찾아볼까요? 인문주의자. 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인문주의자.
그렇죠? 그 다음에 르네상스 인문주의. 그러니까 이거를 다 받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노력과 그 뭡니까? 유산이라니 어디 있어요? 자, 색깔을 좀 달리해서 볼까요? 빨간 거로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이 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노력과 유산이라니. 노력 어디 있습니까? 여기 활동, 집중적인 활동.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활동. 그렇죠? 여기 활동. 그거를 노력과 유산으로 받고 있지요. 되겠어요? 따라서 5번임이 명백해졌습니다.